안녕하세요. 5월 9일 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 공식 출시 첫날 150명 미만의 신규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의 총 사용자 수는 1,192명이었는데요. 또한 이 코인베이스 NFT 마켓의 퍼블릭 베타 출시 첫날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거래는 150건에 그쳤고 거래된 이더리움은 약 75,000달러 상당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자회사이자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남다256이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사 엔달라이트와 전략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엔달라이트는 메타버스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인데요.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람다 글로벌 서비스 예정인 사이펄리 NFT 마켓에 엔달라이트의 3D 기술과 또 솔루션을 접목해서 3D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기술 기반의 NFT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람다256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자회사죠. 클라우드 기반의 친환경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디지털 전환과 또 생태계 확장 가속화를 목적으로 디지털 전략적 투자 펀드 원신한커넥트 신기술 투자조합 제2호를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 국내 금융사 최초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3천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펀드인 원신한커넥트 신기술 투자조합 제1호를 결성한 바 있는데요. 현재까지 블록체인과 커머스 플랫폼, 프롭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18개 기업에 2,245억 원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과 인성데이터가 함께 최초의 배달라이더 대상의 대출 상품과 금융권 최초의 NFT 발급 서비스를 출시하고 또 역량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성되는 원신한커넥트 신기술 투자조합 제2호는 1호 펀드와 같이 그룹사가 공동 출자해서 3천억 원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또한 AI와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웹 3.0, 그리고 메타버스 등 유망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비트코인.com이 자체 생태계에서 사용될 토큰 벌스의 프라이빗 세일 라운드에서 총 3,3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라이빗 세일에는 디지털 스트래티지스, 쿠코인 벤처스, 블록체인.com, 비아BTC 캐피탈, 레드우드시티 벤처스, 4SV, 부스트X 벤처스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com 설립자 로저버와 비트메인 창업자 우지한, 왁스먼의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왁스먼 등이 벌스의 홍보 대사로 선정됐는데요. 벌스는 비트코인.com의 암호화폐 상품과 서비스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쓰이고 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발행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벌스의 총 공급량은 126억 개인데요. 올 6월에 첫 퍼블릭 세일을 열고 총 공급량의 6%가 판매된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 7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와 또 레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 등 19명의 투자자가 머스크를 돕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또 벤처캐피털의 세퀘이아 등도 머스크 지원에 나서서 입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데 부담을 덜게 됐는데요.
사실 머스크는 465억 달러에 달하는 트위터 인수자금 중에 210억 달러를 자기 자본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머스크의 자산은 2,500억 달러로 트위터를 인수할 능력은 충분하지만 자산 대부분이 테슬라와 또 스페이스X의 주식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선 이 테슬라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막대한 세금과 함께 경영권의 약화 가능성 그리고 대출 한도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 유치에 따라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액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트위터 재무 예측치를 직접 설명하면서 회사의 변화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트워크 운영 중단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솔라나가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솔라나의 네트워크 운영 중단 문제는 지난해 9월과 또 12월에 이어서 올해 1월 이후까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솔라나의 개발사인 솔라나랩스는 1월 초부터 이 NFT 발행과 관련된 봇 활동으로 인한 간헐적인 정체 문제와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솔라나 측은 초당 600만 건이 넘는 거대한 규모의 인바운드 트랜잭션으로 인해서 네트워크의 개별 노드의 트래픽의 한도를 초과했다며 이는 새로운 NFT를 확보하려는 봇의 프로그래밍 활동 시도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솔라나는 자사의 네트워크가 지난해 9월에 운영 중단을 일으켰던 당시에 10,000%에 해당하는 트랜잭션 수준에서 계속해서 작동한다는 점을 들면서 이는 문제 발생 이후에 이뤄진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솔라나는 노드 지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메모리의 사용 방식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수수료의 우선순위 지정 그리고 핵심 프로토콜의 부담을 완화하는 작업 등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암호화폐 옵션 거래 분야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바이비트의 무기한 선물 계약 상품과 만기형 선물 계약 상품에 더해서 새로운 상품이 추가됐는데요. 바이비트는 이번 옵션 거래 상품은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한 것으로 사용자를 위한 또 다른 투자 수단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비트의 사용자라면 이 상품의 런칭 이후에 USDC의 옵션과 무기한 상품을 이 포트폴리오 증거금의 형태로 거래할 수가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증거금은 마켓메이커나 기관 투자자 등이 숙련된 트레이더를 위한 리스크 기반의 모델 방식으로 기초 가격과 또 변동성에 기반해 자금의 이동률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옵션 시장에도 최고 수준의 유동성을 제공해서 강세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이며 편리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증권 시장과 크립토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됐었죠. 그 가운데 시장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뉴스들은 뭐가 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지읒 기억, 기억 지읒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은행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제공 금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규제하지 않는 암호화폐에 대한 은행의 서비스 제공이 모두 금지됐는데요. 현재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규제하는 암호화폐가 없는 만큼 사실상 모든 암호화폐가 해당 조치에 포함하게 됩니다. 중앙은행 측은 이러한 조치는 금융 서비스 이용자와 전체 금융 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자산 거래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다음 초성입니다. 시옷, 지읒, 피읍, 지읒입니다. 나스닥 상장 중국계 채굴기 제조사인 카나안이 이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상장 폐지입니다. 얼마 전 카나안이 SEC의 조사 대상 중국 기업 목록에 추가가 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 SEC는 외국 기업 책임법을 근거로 미국 증시 상장사를 관리해 왔는데요.
외국기업책임법은 회계 기준을 3년 연속 충족시키지 못한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죠. 이 해당 절차의 최종 목표는 외국 정부가 컨트롤하는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카나안은 5월 25일까지 SEC에 서류를 제출하고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컨트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카나안이 이번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이응 기억 지읒입니다. 이 에스토니아 내 암호화폐 관련 업체의 90%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에스토니아 정부에서는 실행하고 있는 엄격 규제인데요. 에스토니아는 지난 3월부터 강화된 암호화폐 업체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암호화폐 업체들은 6월 중순까지 사업 계획서와 재무자료 등을 제출해야 라이센스를 갱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에스토니아 파이낸셜 인텔리전스 유닛 책임자는 5월 3일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는 단 한 곳도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자체를 갱신 포기한 업체들도 많다라고 전했는데요. 높은 정부 규제의 문턱을 넘기고 안전한 시장 구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최근 주강화 거래소발 비트코인 순유출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라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속됐던 비트코인의 순유출은 2021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 중인데요. 오늘날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도 수요가 줄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이라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블록체인 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